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환입니다. 이번 폭락장 이제 대응 가이드를 영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아이가 아파갖고 이제 출근을 못한 상황이어서 집에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마이크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안 나와요. 집엔 캠이 없어갖고.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 이런 글을 올려드렸었죠. 저의 텔레그램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뉴스를 공유해 드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전략글들도 매번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매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직접 일정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일정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 항상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신 다음에 뭐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략글을 이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모르실까봐 뭐 이렇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선물이 서킷 브레이커가 왔으니까 일본과 한국과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여기 적어드렸었죠. 설명해드렸고, 관련해서 이제 어제 시장이 워낙 급락이 심했었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어제 되게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저런 전략글을 올려드렸었고, 뭐 그에 대한 이제 부연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저런 글을 올려드렸는데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요약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역대급 급락인 건 맞아요. 뭐 단순히 낙폭만 놓고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뭐 IMF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위기라든지, 유럽위기보단 이미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럽위기라든지, 뭐 9.11 테러라든지,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과 비견될 정도의 급락인 건 맞아요. 근데 급락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인데, 관세인데 이 관세로 말미암아 시작된 폭락이란 말이에요. 특히 관세는 트럼프가 이제 2기 정부를 출범시키기 이전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 새롭진 않은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강력한 관세율이 등장하면서 패닉에 빠졌고, 그렇게 이제 시장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이제 의견을 추가하자면, 폭락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쏟아지는 뉴스도 한몫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5% 나왔죠. 일본은 24%가 나왔고, 뭐 베트남 이런 데들은 지금 40몇 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뭐 GDP가 얼만큼 감소할 거다, 매출액이 얼만큼 감소할 거다, 영업이익이 얼만큼 감소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거의 뭐 매일 수십 아니 수백 개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 이것도 레포트죠. 반도체 25% 관세 부과 시 한국 업체 매출 4.3% 감소할 거다. 뭐 몇 프로 감소할 거다. GDP 얼마큼 감소할 거다. 경제 성장률은 뭐 0%대 진입할 거다.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이제 그러면 매도를 누르기 시작했고 이제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게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왜 짚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과거의 급락기랑 다른 점은 현재 기준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나왔어요. IMF가 왔어요. 유럽위기가 왔어요. 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글로벌 경제 위기면 글로벌 정부들이 전부 다 경제 부양책을 펼치고, 한국만의 문제는 한국 정부 중심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대표적인 예로 금리 인하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도 막 찍어내고, 뭐 이제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서 막 경기 부양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반년쯤 지나면 이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갖고 이 경기가 안정을 조금씩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그렇게 해갖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관세가 탈출구가 안 보여요. 왜냐면 트럼프가 나 안 해.
너네 우리 미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 낮춰라. 아니면 나 안 해. 나 협상 안 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협상이 시작되어야지만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맞불 관세 낮고 유럽도 맞불 관세 낮고 그러면서 너네가 먼저 낮춰. 그럼 우리가 낮춘다. 이걸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관세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세가 해결되면은 급등입니다. 급반등이에요. 또한 관세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모든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꺼내들고 있어요. 한국도 이번 주에 자동차 관련해 갖고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지원책이 나오거나 협상 소식이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일단 지수는 반등 요인이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반등을 왜 하나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전략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 이번 주에만 10개국 이상 할 거예요, 최소한. 협상에 대한 발표를 이번 주 안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협상 자체는 이번 주에만 10개국 이상을 합니다. 한국도 오늘 미국행이죠. 일본도 미국행이죠. 일본은 어제 이미 전화회담도 했고요. 베트남은 이미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0% 항복선을 했죠. 이스라엘도 어제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건너가고 무역 적자 해결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유럽도 오늘 새벽에 우리 서로 맞불 관세 놓지 말고 서로 0% 하자라고 유럽이 지금 먼저 제안을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제가 전략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관세율이 만약에 10%라고 하면 워낙 이제 사업가에다가 협상 자체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식의 협상을 잘해왔던 양반이기 때문에 50% 부과하고 10%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거는 주가가 지금 50%에 맞춰서 급락을 했고요. 50%에 맞춰갖고 뉴스가 나오고 레포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거 하더라도 기사 제목 보시면 어때요? 반도체 25% 관세 부과 시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협상이 돼갖고 5%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는 억울하게 주가가 급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급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이거 이대로 관세 계속 가는 거 아닌가로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가치 중용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트럼프는 원래 이 공약에서부터 가장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미국이 부응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동맹국들한테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당장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유럽보다 지원액이 더 커요. 유럽 전체보다. 미국이 제일 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적자가 1년에 2,400조씩 발생하고 있고 부채는 경단입니다. 5경인가 그래요. 4경이다 4경. 국가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4경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야 되냐? 국방비도 왜 우리나라가 지원해줘야 돼? 유럽 너네 국방비 올려? 아니면 나 철수한다? 올렸잖아요 지금. 올린다고 속속 발표했죠. 쓸데없는 공무원들 다 해고해. 효율부라는 걸 만들어갖고 다 해고해버렸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냥 만연하게 자리 잡은 미국의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스텝을 하나하나 밟고 있거든요. 집권 1월부터 지금 계속 밟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관세란 말이죠. 왜냐면 미국 제품은 다른 나라 가갖고 죽도 못 쓰고 있는데 뭐 한국 제품, 한국 콕 집었잖아요. 일본 제품, 중국 제품, 얘네들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네. 야 이거 해결하자. 관세 부과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가 오늘도 발언했습니다. 중국 제외 모든 국가와 협상하겠다고. 이거 관세 발표한 퍼센테이지가 확정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반등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관세 50%로 발표했다 칩시다. 근데 트럼프가 의도한 거는 예상 목표치는 10%예요. 근데 시장에는 매일매일 전 세계 언론에서 50% 기준에 맞춰갖고 매출액이 얼만큼 줄어들 것이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줄어들 것이고 GDP가 얼만큼 줄어들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런 기사 레포트 쏟아지고 있어요. TV만 틀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막 발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춰 주가가 급락을 해요. 주가도 같이 뭐 반토막 났다 칩시다. 근데 알고 봤더니 10%에서 협상 타결을 다 발표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만큼 억울하게 하락했잖아요. 그만큼 급반등이에요. 지금은 패닉이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패닉이에요. 투자자들이 공포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질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반등은 확실하게 보여. 협상도 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오버액션이야. 패닉이야. 오버해갖고 막 이만큼 빠졌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협상을 했을 때 수혜를 받을 것 같은 대장주들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억울하게 빠진 종목군들 중심으로 사야 돼요. 다만 패닉이니까 이걸 저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같은 장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 사시고 하이닉스 사시고 현대차 사시고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거 사시고 건설주 같은 거 사시고 엔터주는 뭐 낙폭이 얼마 없어서 이제 반등 자체가 이제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엔터주 같은 거 사시고 조선 같은 거 사시고 그리고 방산 같은 거 사시고 변압기 같은 거 사시고 사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것과 막연하게 이제 그런 걸 그리지 않고 어제 같은 장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움직이는 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반등이 나와서 지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고요. 뭐 저를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번에 급락장 이전에도 시장 하락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폭락장 이전에도 챙길 거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저 뭐 여기에다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 공간에다가. 이거 참고로 무료 채널이고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네,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와 주시고요. 장중에 중요한 뉴스 뭐 이런 저의 생각 이런 것들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얼마나 놀러 오시고 뭐 유료형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PC 한 켠이나 이렇게 띄워놓고 일하시면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제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오늘에 와서 이야기 해드린 게 아니에요. 어제 사실은 그랬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장에서 급락장에서 패닉장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냥 매수가 아니고 물린계에서 선생님 교체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A라는 종목이 있고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A가 대장이에요. 지역 대장주로 칩시다. 제가 실수로 떼장주로 썼는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이건 약간 소해줍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어디 시골에 있는 거 어디 지방에 있는 거 소해주로 칩시다. 주식이라 치면은 뭐 그런 느낌의 주식들 있잖아요. 개별주 같은 거. 당연히 지수 반등하면은 수급들이 뭘 먼저 살까요? 이거 먼저 사죠. 뭐 거의 100% 확률이죠 뭐. 선생님 B가 세력주여서 올라갈 그 세력주 지금 두들겨 맞춰서 예측해갖고 선침해하는 것보다 그냥 대장주 이거저거 사놓는 게 편하실걸요 마음도 수익률도 훨씬 높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B라는 종목에 물려있으면 A로 갈아타면 돼요. 왜? 반등이 달라지니까. 현재의 손실은 똑같이 마이너스 30%라 칩시다. 근데 한 달 뒤에 수익률은 달라질걸요. 그래서 원래 종목 교체, 원래 아파트 갈아타기는요, 원래 하락장이 하는 거예요. 상승장이 하는 게 아니고.
왜? 상승장에 얘가 더 먼저 올라오고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도 이런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선생님, 트럼프가 협상을 안 하면 어쩌나요?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없죠. 금리 인하이라 파월 보고 맨날 압박하고 있죠. 무역 적자 심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국가 부채가 4경 한 7천억 돼요.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조가 아니고 경이요, 경. 네,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하는 게 공무원 대량 해고하고 전쟁 해결하고, 네, 금리 인하 유도하고, 네, 방위비 인상하고 관세 폭탄 때리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지금 미국 아니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베트남, 이스라엘 속속 지금 항복하면서, 네, 지금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V자 반응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하락을 했고, 관세가 중간이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적자네? 예상 하에예요. 그 다음 분기 실적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와서 봐야지.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관세라는 건요, 지금 협상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맞잖아요. 관세라는 것은 현재 협상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 협상이 되었다라고 발표되면 어떡할까요? V자죠. 이것 때문에 하락했으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정부 지원책은 좀 애매한 반등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삼성, LG, LS, 뭐 현대, SK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만 생산 거점을 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네, 아시아 여러 국가에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생산한 건 그 나라 기준의 관세를 두들겨 맞아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베트남이 트럼프랑 협상을 하고 협상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장 협상을 못했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 협상 내용이 발표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다 생산 거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사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말고. 어떤 거 사야 돼? 이런 거. 오늘은 제약 많이 올라오죠. VIP반에는 이거 종목 다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알테오젠, 한미약품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이미 VIP반에 다 적어드렸어요. 제가 무료는 종목은 오픈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종목을 몇 개 안 적었어요. 업종별로 제가 두세 개씩밖에 안 적었기 때문에. 네, 사시면 돼요, 이런 거. 근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에 저희 관심 종목은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관심 업종은 진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관심 종목은 매일 올려드렸어요. 진짜 자주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사시면 돼요. 아씨, 이거 아니면 뭐가 올라? 바꿔 말하면 수급들이 이거 안 사고 뭐 사야 돼? 없어요. 그리고 V자 반등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쇼커버링이 있죠. 지난주 월요일날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른 환매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강의 영상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냥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영상 꼭 보십시오. 아니면 진짜 이 공매도 이해 못하고 주식하면은 대차정보 높거나 공매도 높은 종목 공략했다가 급반등 나올 때 왜 올라오는지 평생 몰라요. 네, 진짜 평생 몰라요.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매수. 네. 궁금하실 만한 거 다 적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락장 전에도 저는 여러분들께 하락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V자 반등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의견 공유드립니다. 네. 단가 조절하시면서 당장 계좌 마이너스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면서 사십시오. 뭘로? 업종 대표주로. 어떤 업종으로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게 어제였고. 그쵸? 그게 어제였고, 오늘은 이제 넘어와서 제가 새벽 이렇게 뭐 저는 한 4-5시면 항상 눈 떠 있어요. 아니, 눈 떠갖고 노트북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방송하는 PC 앞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가 자고 있으면 거의 이제 PC 앞에 있고, 아이가 안 자고 있으면 이제 노트북 앞에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어제 새벽에 이렇게 이제 속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공유를 해드렸고, 새벽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 그랬고, 네, 이란과도 관세 협상 한답니다. 지금 아기 우는 소리 들리는데 이건 무시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새벽에 5시 14분에 오늘입니다. 네, 정리해드렸죠.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새벽에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제 관세 유예하겠다라는 찌라시가 한번 돌았고요. 네, 찌라시가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급반등했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4%대 출발했다가 플러스 전환까지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합니다. 왜 트럼프가 사실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합까지 올라와요.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속속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는 협상 국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일본과 우리는 서로 0% 하기로 합의했다. 유럽과 우리는 서로 0% 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과 우리는 서로 10%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큰 반등 시도. 이거 일단 오늘 새벽 5시 오늘 지수 반등 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 증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냥 그런데,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어제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일본은 어제 마이너스 8%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홍콩은 어제 13%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도 비차익 매도 많고요. 네, 외인 매도 많습니다. 적은 날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덜 팔아서, 어제는 조 단위로 팔았잖아요. 예, 좀 덜 팔아서 반등 나오는 거지. 예,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협상 시그널이 아직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급락시 줍줍하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논란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뭐 바른 행동이라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는 협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네, 협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김동연, 한동훈 뭐 이게 속속 출마 소식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일정표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월요일날. 네, 잠룡들 대선 출마 선언 이어질 예정. 네, 이번 주 줄줄이 트럼프와 회담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표만 보고 시작을 해도, 그리고 이 일정표를 제가 올려드린 거를 주간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틈틈이 참고하셔도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네,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트럼프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정말 심각하고, 솔직히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퍼주는 게 너무 크긴 해요. 근데 당장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대량 해고, 이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회사가 너무 경영이 힘들어갖고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와서 직원들 대량 해고한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까지 대량 해고했는데 다른 나라에 퍼준다? 좀 억울할 만하죠. 특히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만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트럼프가 목적한 대로 이 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트럼프가 목적한 대로 정말 여러 국가들과 방위비 협상을 마치고, 네, 그리고 관세 협상을 마쳐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25%면 실제로 5%만 한다든지, 상호간에 0%로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협상안이 속속 발표되게 되면은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문제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솔직히 미국인 입장에선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예전에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관세 때문에 국민들 소득세 안 낼 수도 있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석유도 기억나시죠? 초창기의 공약으로. 네, 석유도 캐겠다고, 시초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산유국이 되었다, 뭐 LNG 어쩌고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 빼고 협상 다 할 것 같아요. 네, 4월 안에 협상 다 끝낼 것 같아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40몇 %잖아요. 쟤네 협상 안 하면 난리 나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 LG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베트남에다 공장 지어갖고 거기서 생산한 걸 갖고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철수할 수도 있어요.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어요. 난리 난 거죠. 또 새로운 투자가 안 들어오겠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힘없는 국가들, 특히 생산기지인 국가들한테 아주 고율의 관세를 매겼어요. 30 몇 프로, 40 몇 프로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50% 넘어가는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협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하게 되면서 지수는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정지마다 사십시오. 그러면은 4월 말에 웃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럴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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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네, 추가 코멘트는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계속 드릴 거니까 영상 하늘 링크 클릭해서 와주시고, 저는 네, 또 종목 보다가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